전문적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는 자신을 소기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어떤 기업이든 하나의 수입원만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하나의 플랫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이는 현재 이용 중인 플랫폼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거나 현재의 창의적인 활동을 광고 친화적으로 절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대형 유튜버 중 일부는 페이트리언을 통한 수입 다각화로 베이언스의 요청에 화답했다. 그들 중에는 언론계 거물로 꼽히는 필립 데프랑코도 있었다. 데프랑코는 10년 전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졸업 시험 기간 중 유튜브에 필립 데프랑코 쇼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33살인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 필 데프랑코 네트워크 앤드 머천다이즈의 수석 부회장이며 7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데프랑코는 자신의 연소득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다 10년 초 2017년 초 그가 올린 몇몇 동영상에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삭제된 동영상과 트럼프의 마녀사냥 토끼굴에 분노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논란을 비롯해 논란이 불거진 맥도날드 광고, 동영상 게임 콘솔, 터키 경호원이 시위자들의 머리를 발로 차는 화면 등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전하는 14분짜리 단독 논평이었다. 그는 이 동영상 첫머리에서 안녕 잘생긴 개자식들이라는 특유의 인사말을 던졌다. 유튜브는 그 동영상의 시청 연령을 제한하고 광고를 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프랑코의 동영상을 본 사람은 거의 다 성인이었다. 구독자의 95.7%가 18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시청자의 절대 다수가 그의 동영상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도 구글은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재정적인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연령 제한 조치를 받기 2주 전인 2017년 5월 1일 페이트리언의 후원금을 요청하는 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덕분이었다. 첫날에만 8,000명이 후원금을 약정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현재는 약 1만 명이 데프랑코에게 다달이 후원금을 보낸다. 유튜브의 광고 차단 여부에 상관없이 그가 자신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일종의 월급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사람들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왜 침을 묻히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창 이 상황이 그럴 만큼 웬만하면 침을 묻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오늘은 또 지금 비가 다툼 약간 멈추긴 했는데 지금 이 배치가 좀 축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앉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침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장 이게 묻히면 지금 제가 261페이지까지 읽어드렸는데 넘겨보면 어떨 때는 264
페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책장을 넘겨 보겠습니다. 그는 페이트리언에서 12번째로 인기 있는 인물이며 팬들에게서 다달이 적어도 26,000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트리언이 부상해서 유튜브는 불안해졌다. 2013년에 페이트리언의 스타일을 모방하며 하여 런칭한 유튜브 월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유튜버가 채 1%도 안 됐던 것이다. 2017년 9월 유튜브는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청자가 추가 특전에 대한 비용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다달이 4.99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원래 게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되던 프로그램이었다. 페이트리언처럼 유튜브는 스폰서십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 수익금 말고도 안정된 월 수입을 보장해주는 한편 일부 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이로거를 후원하고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유튜브가 스폰서십 계획을 발표한 지 몇 주 후 팔마에게 구글을 모기업으로 한 천하무적의 유튜브가 페이트리언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다른 큰 회사들도 줄줄이 그 뒤를 따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일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델이 훌륭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튜브를 한 번도 내놓고 감명하지 않았지만 크리에이터에 대한 두 사이트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다. 페이트리언에는 우리가 구축해온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크리에이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크리에이터가 충분히 보상받게끔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런 결과를 얻어내요. 그들은 충분히 소통하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늘 공유하며 회사의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주지요. 유튜브는 지금 그가 말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암암리에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에이터와 맺은 신뢰가 그만큼 돈독하기 때문이죠.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이런저런 기능들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로 크리에이터들을 대하면서 크리에이터 우선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크리에이터들과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2006년에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하려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네버의 초창기 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적은 방법이다. 물론 페이트리언도 헛발을 디딘 적이 있다. 2017년 겨울 페이트리언 측은 크리에이터가 내던 거래 수수료를 후원자가 내도록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후원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어겼고 페이트리언 측은 심사숙고 끝에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페이트리언이 크게 인기를 얻는 바람에 2017년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크리에이터가 게시물 끝에 페이트리언 페이지나 온라인 쇼핑 같은 외부 사이트에 링크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외부 돈벌이를 제한하려는 유튜브의 시도에 격분했지만 유튜브 자체 커뮤니티 집중과 광고주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 조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 중 하나가 게임과 인터넷에 관한 동영상 리뷰로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언 댄스퀸이었다. 댄싱 퀸이 아닙니다. 그는 페이트리언을 통해 자신의 채널 풍자 작업실에 올리는 리뷰에 대해 후원금을 받는데 이 책을 쓰고 있는 1236명의 후원자가 매달 3,391달러를 그에게 기부한다. 그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오용을 막기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글은 이렇게 이어졌다. 작은 채널이 효율적으로 돈 버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게 어떻게 오용을 막는 방법이라는 거지? 나는 동영상의 한 편의 조회수 200을 찍고 행복해하는 유튜버를 많이 만났습니다. 1만이라는 문턱은 그들에겐 너무 높아요. 댄스키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페이트리언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방침 변화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사뭇 걱정스러웠다. 광고 수익금은 그만큼 변화무쌍해요. 하룻밤새 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 알고리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내 동영상에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돈이 날아가는 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동영상이든 간에 유튜브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설령 돈을 받는다고 해도 크리에이터는 여전히 불분명한 알고리즘과 제멋대로 오르내리는 광고 단가의 변덕에 휘둘린다. 댄스키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알고리즘이 어느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않기로 하면 그 동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크리에이터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 바깥에 있는 알고리즘이 결정하면 대개 그걸로 끝이에요. 합리적인 논리로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댄스키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변덕으로 직접 이득을 본 적도 있다. 그는 2015년 12월 우리는 케니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밀고자가 본 워킹 데드라는 제목의 22부짜리 동영상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6개월 동안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였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은 동영상이었다. 하지만 워킹데드 시즌 3가 끝나자 유튜브의 자동 재생 알고리즘에 의해 댄스킨의 몇 달 묵은 동영상의 추천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회수 수도 덩달아 급증했다. 난 그저 보고만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기 동영상 중 하나였지만 1년 반 전에 올린 건데 갑자기 널리 퍼지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이제 266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이는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